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란 심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곽산주입니다. 5월달 세린메이 했는데 일단은 세린메이 아니네요.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근데 아침보다 많이 빠졌죠? 네, 뭐 코스피 0.5% 상승, 코스닥 마이너스 0.3% 상승, 하락을 했는데요. 뭐 시장 지수로는 그냥 그런데 네. 종목별로는 와 급등한 종목과 그렇죠. 이제 급락한 종목들의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오늘 분위기 보니까는 SG증권 8종목 똑같은 분야의 분위기에 있는 놈들이 또 상한가 가던데요? 딱 그 성향 그런 족속들 주식들? 그래요? 상한가를 갔어요? 아니 그 저기 설탕 주식들. 그런 네. 비슷한 기업들? 네네네. 그러니까 자산이 미친 듯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없으며 주가가 올라도 아무도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설탕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렇게 상한가를 보낼 그렇지. 정도의 이슈인가? 설탕가 올랐다고 상한가 가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설탕 요즘 덜 먹느라고도 노력하는데. 예. 그죠. 오늘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7,000원 가까이 팔았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전기전자 섹터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은 2,500억, 4,500억씩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아마 프로그램 매수인 것 같고요. 선물이 워낙 외국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네. 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음식료 섹터가 제일 셌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설탕 관련주들, 대한제당, 제한제당 우선주까지 상한가를 갔고요. 삼양사도 여기서도 설탕을 하는데 여기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반 음식료 사료주들 특히나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팜스코, 고려산업, 우성, 사조동화원 다 막 14%까지 오른 회사도 있네요. 여기 다 싸거든요. 여기 다 저렴해요. 그 장부가치 대비. 신기하네.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이제 흑해 협정을 맺었었잖아요. 이게 네. 만료가 다 돼가는데 이거 또 러시아가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좀 사료주들 상승이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건설주들 오늘 급등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이 6%대 반등을 했고요. GS건설, 태영건설, DL건설 3, 4%씩 반등을 했습니다. 너무 혼자 쩔어있던 업종이었는데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어요. 아니 이것도 자산 가치가 많은 회사들이잖아. 업종이. 자산 가치가 너무 높죠. 예. 높죠. 신기하네. 계속 그런 쪽으로 도네. 이거 완전 쩌리들이 움직이고 있잖아.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쳐다도 안 보던 주식들. 신기하네요. 건설주는 아마 그 미국 고용지표 호조 나오고 오늘 좀 약간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많이 영향을 미쳤던 이런 업종들의 반등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IT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네. 은행 업종도 많이 나이지만 오늘 좀 반등을 했고요. 예. 건설주도 그런 뉘앙스로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증권주도 자산가치 대비 되게 쩔어 있는 쩌리들 몇 개 하면 건설, 증권, 은행 이런 게 쩌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음식료도 사실은 그 동안에 좋았던 거는 라면 빼고는 다들 별로였었으니까.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증권주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다월투자,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런 데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덴티움이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좋았죠? 예, VBP 정책 이후로 이게 수혜로 거의 확신이 되면서 많이 급등했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철강금속 섹터 여기서는 2차전지 관련주로 많이 급등했던 회사들이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예. 현대 BNG 스틸, TCC 스틸, 세아베 스틸 지주, 사마 알미늄,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 현대 제철은 오히려 소폭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이렇게 외곽 바깥 궤도에서 돌던 주식들은 조금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어 주식들은 원래 대장주들은 원래 제일 불꽃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외곽 궤도에서 돌던 놈들한테 먼저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 외곽에 놀고 있던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의 흐름들이 좀 달라지고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는 60만 원대 지지와 현재 그 추세선에서의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봉착을 했더군요. 네. 에코프로도 오늘 한 6%대 정도? 좀 뒤로 갈수록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지지 라인과 상승 추세선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단기 지지 라인은 60만 원대에 또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걸 지켜주면 괜찮거든요. 네. 또 2차전지에서도 오늘 대부분 약하긴 했지만 호재가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호재가 나올 게 많잖아요. SK 언제 수주가 나올지 또 모르죠. 네, SK 이노베이션은 아침에 굉장히 셌었습니다. 네.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 여기도 FNF가 2%대 하락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뭐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GK 같은 카지노 업체들도 한 3% 정도대 하락을 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터주들도 오늘 하이브, YG엔터 4%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진에어나 에어부산도 소폭 좀 떨어졌고요. 네네. 네, 일단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25만 3천 명 나와서 뭐 예상치가 18만 5천인데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업률도 50년 내 최저치 3.4%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은행주도 많이 상승했어요. 팩 웨스트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82%나 급등을 하면서 국내 은행주 상승에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건설주들도 약간 침체 우려가 완화되니까 그래서 조금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서 미국 시장 뭐 나스닥 2% 상승한데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은데요. 자사주도 굉장히 120조 원 규모로 한화 기준으로 어마어마하죠. 110조? 그렇게 많았었나? 네, 원래 이 정도 하고 이 네. 소각을 또 바로바로 하죠. 그렇죠. 얘네는 뭐 사자마자 뭐 소각이니까. 네, 그래서 애플이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EPS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 평균을 보면 주주 환원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잖아요. 한국 기업들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중에 애플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100억 달러 맞네. 950억 달러니까. 그죠? 100조 원. 아니, 자기 약 100조 원 정도. 잠깐만. 100조 원 정도 맞습니다. 네. 옛날부터 그 정도 규모로 좀 해왔어요. 예. 네. 네, 부럽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가장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금은 거론이 되고 있죠. 900억 달러 맞네. 네, 900억 달러니까 엄청났네. 진짜 엄청나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실제로 1분기 실적은 조금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재고 자산이 좀 늘었거든요. 그리고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떨어졌어요. 제 예상보다 높았을 뿐이지. 어떤 게요? 그 애플 매출과 이익이 예상보다 좋았을 뿐이지 전년도 1분기 실적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캘린더로 이번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 대비로는 매출과 이익이 못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예상치보다 좀 수요가 좀 많이 둔화가 됐다는 시그널이 또 재고 증가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가 뒤졌으니까 그거보다 잘했다 이거지. 다 같이 근데 꺾였더라고요. 중국 스마트폰도 많이 판매량이 줄었고. 퀄컴이 그랬잖아. 15% 빠진다고. 빠졌는데 3년 빠졌는데 또 15% 빠진다. 네. 근데 애플은 조금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좀 해서 뭐 판매량 정도는 좀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버텼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남들 다 작살나고 있는데 본인들은 버텼다. 그래도 애플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배력은 더 강해진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오늘 근데 SK증권에서는 이 재고가 증가한 걸 가지고 이미 뭐 예견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네, 수요 둔화의 결과는 맞지만 추후에 출하량 반등을 반영할 시기다라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스마트폰 밴드들도 오늘은 다 같이 좀 올랐습니다. 네. 뭐 IT나 스마트폰 관련주들 오늘 대체로 반등을 했고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던 동진 세미캠이 엄청 실적 올랐어요?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실적이. 예, 컨센서스가 3천억이었는데 매출액이 3,500억 가까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20억 예상했는데 512억 나왔습니다. 대폭 상회를 하면서 네. 오늘 7.5% 정도 반등을 했고 오늘 하이닉스는 그냥 보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1.2% 정도 네. 상승을 했고 다른 뭐 소부장도 대부분 2%대 좀 반등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주번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네, 네. 뚝뚝 빠져 3에서 5%씩 툭툭툭툭 다 빠졌었으니까. 네. 감산 발표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반등인가 싶었는데 그렇죠. 수요가 조금 못 따라준다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좀 반등했습니다. 소부장업체들 2분기까지는 실적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 2분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뭐 재고 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되니까 2분기 거의 절반 된 거잖아요. 2분기도 어렵지 뭐.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체를 재고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줄 거라고 좀 하네요. 네. 근데 이 전망이 계속 회복 전망이 좀 딜레이가 되었잖아요.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수요가 빨리 반등해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그 앞단에 더 전방에 있는 애들이 이제 생성형 AI 만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걸 봐서는 빙의 그 광고 선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글 걸 빼다 보니까 구글도 이제 지금 난리 났고 그러면 이제 승부를 걸어야지. 생성형 AI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승부를 걸 거죠. 그러면 서버 증설을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회에 고토를 빼앗고 구글에게 칼을 박는다. 내 너의 심장을 찔러봐. 이러고 지금 들어갈 테이고. 지금이 기회죠. 그리고 애플은 웃기지 마라. 우리가 AI의 원조야. 까불지 마. 하고 방패를 휘두르면서 할 텐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강력했던 구글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좀 혼비백산해서 지금 뭔가 손발이 안 맞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네이버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서버 같은 주요 장비들의 감가상각 연수를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4년 동안 상각을 했던 걸 5년 동안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익이 엄청 늘겠네. 네, 감가상각비 이연 효과가 한 220억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 3,300억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3,100억대였는데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이었던 건 배당 정책. 2년 평균 이 프리캐시플로우의 15%에서 30%까지 현금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식수의 1%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 FCF 15%에서 30% 약간 범위도 좀 너무 크긴 한데 지금까지 했던 배당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2년도에 이 배당 성향이 18% 정도였거든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순이익 100 벌었는데 이 중에 18 정도 배당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순이익보다 이 프리캐시플로우가 22년도에는 한 60% 더 높았고요. 당연히 전에는 비슷했고 순이익보다 웬만해서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크겠죠. 네, 근데 뭐 적었을 때도 있고 뭐 컸을 때도 있고 비슷했을 때도 있는데 일단 22년도에는 확실히 컸고요. 23년도 전망치는 훨씬 더 큽니다. 2배 이상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성향을 22년도에 18%였잖아요. 이제 프리캐시플로우의 15에서 30%라고 했는데 그냥 18% 정도 한다고 해도 이 프리캐시플로우의 전망을 보면은 확실히 배당은 좀 많이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5.5%나 반등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뭐 1% 조금 안 되게 상승했고요. 카카오는 뭐 실적이 상당히 별로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다 모든 게 다 모여 있어가지고 이커머스, 웹툰 뭐 다 모여 있어서 사실 가능성은 있죠. 이 회사는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여전히 비싸긴 하죠. 한 30-40배 되니까 이익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카카오는 좀 부정적이네. 계속 그걸 좋게 봐주기가 되게 어디서 이익을 낼 거지? 참. 그리고 또 자회사에 다 뺏어가잖아. 그렇긴 하죠. 네, 자회사 모아서 해봐야 자회사 다 상장되어 있는데 그거 나눠줘야지. 카카오 엔터도 상장을 빨리 해야 될 텐데요. 좀 빨리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주주들 입장에서 카카오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회사로 다 이익이 빠져나가는 개념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설비 증설이 많이 되는 기업의 경우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완전히 말라버려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쪽쪽 설비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계속 설비 증설 해야 되니까 실제로 계속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된 회사들은 실제로 추가로 서버 같은 거를 증설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서버 증설해 놓은 걸 감가상각하는 건데, 감가상각하는 건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써놨던 이미 다 현금은 나갔고 실제 현금은 안 나가고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로만 하니까 실질적인 프리캐시오는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회사들은 보통은 이제 프리캐시오 플로우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별 증설은 이미 다 해놓은 회사들은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약세 보였던 업체 중에서 이 콘텐츠 업종이 오늘 좀 많이 약세가 보였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4.5% 하락했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CJENM, 콘텐츠리 중앙, A스토리 다 2-3%대씩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사실 한국에 투자를 많이 늘려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가장 아마 제일 먼저 뉴스 프로를 타고 나왔던 소식이 3.3조 원 투자한다. 4년 동안. 이렇게 넷플릭스가 투자 계획을 밝혔었는데 연한산에 보면 한 0.8조 정도 되죠. 8432. 0.8조 원 되는데 이게 22년도에 투자했던 수준에서 별로 증액이 안 일어난 수치라서 여기서 조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 방미하기 전에 이 보통 리포트들을 보면은 0.8조보다는 훨씬 더 올해 투자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했고
내년도엔 더 늘어나고 내후년도엔 또 늘어나고 이렇게 좀 전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근데 이제 4년 동안 3.3조로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이제 캡이 씌워진 거죠. 더 높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여기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넷플릭스가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지? 한국처럼 가성비 좋은 콘텐츠가 없을 텐데. 미국은 줄이고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 우리 콘텐츠가 좀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네. 동남아 쪽에선 거의 뭐 순위권 싹쓸이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시아 쪽의 매출 비중이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릴 유인이 없지 않나. 여전히 미국이 한 40%, 유럽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 좀 주력을 하는 게 아마 넷플릭스의 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조금 아쉬운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넷플릭스는 여전히 뭐 순이익 잘 나오고는 있는데, 이와 경쟁하는 국내 OTT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도 뭐 마찬가지 이슈인데요. 21년도에 OCN이 결정했던 것처럼 TVN도 최근에 수목 드라마 슬롯 축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편성 작품 수도 조금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광고 수주가 줄겠죠? 특히 광고 매출이 1분기에 최악이었습니다. 막 30%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무서워서 긴축을 하면 제일 먼저 자르는 게 리서치 자르고 광고 자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1분기 때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네. 많이 좀 이 광고 시장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OTT 시장 거기에 직결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실제 CJENM도 실적이 1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0억 나왔거든요. 컨센서스가 플러스 150억이었는데 대폭 쇼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게 TV 광고 매출이 30%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티빙, 이 OTT 있잖아요. 요게 영업 적자가 400억씩이나 나더라고요. 이건 뭐 지금 쏟아붓는 과정이니까. 예, 네. 이쪽 뭐 언제까지 쏟아부어야 될지 모르겠고, 영화 드라마 제작 부분 이쪽도 한 400억 정도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CJ ENM 같은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서 좀 너무 안타까워. 네, 네. 아니, 사실은 이 회사 덕분에 이렇게 한국의 영화 산업의 진흥과 부흥에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컨센서스 2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상회했습니다. 216억 나왔지만 그래도 수익성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일정 마진만 보전받는 이 넷플릭스향 오리지널 작품, 그와 반면에 IP를 직접 제작사가 들고 있는 동시방영, 이쪽 동시방영보다는 아직은 오리지널 쪽에 많이 좀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유의미한 이 구작 판매도 조금 없어가지고 수익성이 조금 좋아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콘텐츠주들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오늘 대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그중에 이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좀 올랐습니다. 3.3% 정도. 네. 장중에 훨씬 더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죠. 2분기부터 이 IRA 세제 혜택 반영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1분기에도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연이 돼서 2분기에 반영이 시작이 되지만 1분기에는 그 세제 혜택 없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네. 2분기에는 소급 반영돼서 한 2,500억 정도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 23년도 연간으로는 한 0.8조 원, 24년도에는 1조, 25년도에는 2.5조 원. 예, 이 세제 혜택 효과가 막 조 단위로. 이 회사가 참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SK온에서 버는 게 아니고 화학정유에서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SK온에서 그냥 갖다 때려 받고 화학정유에서 돈 벌어줘서 플러스를 내주고 있으면 참 좋은 포트폴리오. 미래 성장도 담보하고 캐시카우도 있고. 네. 근데 참 주가는 안 됐어. 다른 2차 전지에 비하면. 네. 그렇죠.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으니까 이 네. 흑자되는 시기를 계속 기다려 왔는데 이제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 2차 전지에서 삼성 SDI가 드디어 SK온보다도 밀렸어요. 전 세계 순위가. 왜 삼성 SDI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가? 그러게요. 전 이게 약간 미스테리야. 근데 과거를 보면 이해는 돼. 자동차는 전부 적자였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사장님 연락 주세요. 네, SDI 사장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박업체 중에서 이 롯데가 인수했던, 원래 일진 머티리얼즈였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동박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어디랑 했는지는 비공개했고 뭐 규모도 비공개예요. 네, 10년 동안 장기 계약인데 오늘 한 3.3%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네, 이런 장기 계약은 뭐 2차전지에서 그러겠죠. 계속 나올 거고 또 워낙 익숙해졌기도 하고 네, 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정이 빠르게 끝났고 그다음 또 하나 신용 잔고 금액이 20조 밑으로 떨어져서 19조대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흐름들이 조금 주저앉아 있는 것이고요. 아마 2차 전지가 이렇게 횡보세를 보여주면 계속해서 좀 신용 잔고도 조금 더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8개 종목도 이번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 부분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열된 양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게 한국 주식시장 의 지금 흐름이라서 뭐 어떤 측면에서는 차후를 위해서는 조금 다양한 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